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의 역사광장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생성과 진화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능력을 경이롭게 비약시킨 과학혁명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혁명이 시작된 지난 500년간 인간의 역량은 경이적으로 비약했습니다. 인구는 5억 명에서 70억 명으로 14배가 증가했고, 인류가 생산한 재화의 가치는 2,500억 달러에서 60조 달러에 이르러 무려 240조가 증가했으며, 인류가 하루에 생산한 에너지는 약 13조 칼로리에서 1,500조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어 115배나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전적으로 과학혁명의 덕이었습니다. 인류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한 과정을 보면 인류를 생각하는 인간으로 도약시킨 7만 년 전의 인지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인간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킨 12,000년 전의 농업혁명, 그리고 250년 전에 일어난 과학혁명의 일환으로 산업혁명, 정보혁명, 생명공학 혁명을 거치면서 비약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신들과 현자들은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가 있었고, 그것을 문자와 구전으로 후손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미 세상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단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집단적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과학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무지가 과학혁명을 이끈 것입니다. 과학혁명은 되먹임 연결고리와 같았습니다. 과학과 정치와 경제는 상호 조합에 의존하였고, 재원을 제공하는 정치, 경제적 제도가 없었으면 과학 연구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과학은 새로운 힘을 생성하여 정치와 경제에 제공해 왔습니다. 결국 과학은 정치와 경제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해온 것입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과학자들은 뉴멕시코주 엘러모고도 사막의 첫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1950년에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번개가 전기임을 확인하고 피레침을 발명하였으며, 1969년 7월 20일에는 미국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과학과 군사기술은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군대는 인류의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의 대부분을 선도하며 국가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는 놀라운 무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탱크에서 원자폭탄, 생체공학적 무기에 이르기까지 군사기술에 대한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발전해 갔습니다. 과학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중심 학문은 수학과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지극히 난해한 분야였지만은 과학의 수요 팽창에 따라 수학을 공부하는 학도가 급증했고, 통계학은 물리학이나 생물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등 모든 학문의 기초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과학은 죽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고, 대부분의 종교와 이념은 죽음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에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암, 감염 같은 기술적 실패 때문이며, 모든 기술적 문제에는 기술적 해답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래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25에서 40세이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67세로 성큼 뛰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80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7세기에 신생아 1000명당 평균 150명이 출생 첫 해에 사망했고, 모든 어린이의 35%가 15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에서 출생 첫 해에 사망하는 아이는 1000명당 5명, 15세가 되기 전에 죽는 아이는 1000명당 7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학혁명의 선도적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설령 죽음의 정복이 아직도 멀기는 하지만, 우리는 불과 몇 세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을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는 죽음의 신을 무찌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사, 산업, 과학 복합체는 동양이 아니라 유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은 영국의 뒤를 따랐으나 중국은 관심받기였습니다. 유럽이 근대 후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대 과학과 자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과학과 자본주의는 유럽 제국 덕분에 이 지구상에서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형성 시대를 살펴보면 문명의 요람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이집트 문명 하나만을 의미했지만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등이 추가되었고 4개 문명 중 3개 문명은 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이집트 문명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4대 경제제국의 형성 시대를 보면 14세기경은 지중해의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의 사파위 제국, 인도의 무굴 제국,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제국 등 4대 제국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이 제국들은 영토를 크게 확장했으며 인구와 경제가 전대미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유럽은 극히 왜소한 지역이었을 뿐입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유럽의 신경제 형성 시대가 도래했는데 유럽이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지배자가 된 것은 15세기 말 남미와 북미의 주인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유라시아의 변방에 있던 유럽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군사, 산업, 과학의 복합체와 뛰어난 기술을 일으킨 유럽 과학자들의 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과학혁명에 따른 인간 위상의 비약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혁명의 구체적 사건들인 산업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